네, 대박을 원한다면 여기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대박천국 일부 장희선입니다. 드디어 한국과 관련한 미국의 관세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철강과 관련해서 쿼터 할당에 좀 기대를 걸었었는데 일단은 주지 않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협상 카드의 가능성 우리 모두 알고는 있지만 미증시가 관망세를 보여서일까요? 일단은 우리 증시도 살짝 쉬어가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양지수 둘 다 약보합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그래도 상승 전환에 성공은 했지만 사실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결국은 지금 불확실성을 안고 이슈가 있는 섹터만 가는 순환매 장세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고 이를 활용해야 할지 현문현답 이슈 탑3 오늘의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조선주입니다. 이미 이만큼 올랐는데 호재성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의회에서 동맹국의 해군 함정의 건조를 맡긴다는 법안을 발의한 건데요. 이 동맹국이 사실상 한국일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전부 최고가를 쓴 모습입니다. 여전히 강한 조선주, 이 랠리가 계속될 수 있을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요, 트럼프의 관세 보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들 이제는 반도체와 자동차까지도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결국 트럼프의 최종 타겟은 중국이다라는 점도 사실 어느 정도 뚜렷한 부분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넣는다고 했을 때 투자의 관점에서는 여기서 또 기회를 찾아봐야겠죠. 과연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 오를지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보실까요? 네, 조선 방산 그 외에 주목할 섹터 어디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조선통합방산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전부터도 이미 수혜 섹터로 꼽혔던 쪽이고요. 오늘도 사실 코스피 상승의 메인 동력이었죠. 실적도 너무 잘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좀 밀어주는 두 가지 섹터인 건데 그럼 이 두 가지 말고 조선과 방산 외에 주목할 만한 섹터는 또 어디일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세 가지 키워드 확인해 봤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현문현답 이슈 탑3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엇갈리는 시장 속 코스피 지수 상승 흐름은 나왔고 외인의 수급도 들어왔지만 하락하는 종목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 흐름이 좀 나왔다. 그중에서도 조선과 방산 이런 종목들의 슈팅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좀 이끌어 주었지만 대부분 좀 힘들었던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세 분의 파트너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조선주. 야, 이건 날아가면 잡기 힘들지만 떨어져도 잡기가 힘든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은 어떻게 주셨을까요? 네, 상승 시 추격 매수는 조금은 자제하자. 눌림 구간 분할 매수. 이게 방송 정석적인 말이지만 제일 힘들거든요. 네, 어떤 분이 답해 주셨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답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네. 사실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어. 무조건 사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을 좀 되살리면 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요즘에 최근에 로봇주를 보듯이 로봇주가 한참 잘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게 돈이 한정된 돈이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갑자기 모였다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은 이제 방산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중후장대한 산업이다 보니까 결국은 사야 됩니다. 오늘 또 사야 되고요. 내일 또 사야 되고 모레도 사야 되고 네. 내일 올라도 사야 되고 내일 떨어져도 사야 됩니다. 왜? 사서 바로 올라가면 좋은 것이고 사서 혹시 운 나쁘게 떨어져도 더 올라갈 것이잖아요. 2025년을 놓고 보면 그러면 사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우리가 이 효율성의 법칙으로 본다면 올라갔을 때 사서 우리가 투자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조마조마 두근두근 이렇게는 돈 벌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배짱이 있다 그러면 사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 돈도 적고 떨어지면 좀 불편해 그러신 분들은 분할해서 사야 된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지금 조선 쪽으로는 이슈를 우리가 본다면 지금 이슈가 한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미국 선박법 발의예요. 이 선박법에서 이제 2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미국에서 앞으로 10년 내에 한 250척까지 이 전략 상선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략 상선단이니까 꼭 해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선에 대한 건조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는 미 함정을 건조하는 것을 동맹국에 맡길 수 있다. 근데 맡길 수 있는 동맹국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조선이라고 하면요, 한국, 미국, 한국, 중국, 일본이에요. 저 동맹국 중에서는. 근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이 도크공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정한 규격선뿐이 안 만들거든요.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한국뿐이 없어요. 이번에 지난달 선박 수주를 보면 한국이 13척을 수주해가지고 전체 수주량의 62%를 차지했어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1척, 우리보다 거의 2배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19%뿐이 안 돼요. 2위인데. 그러면 한국이 싹쓸이 했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초대형 부가가치가 높은 초대형 선박은 다 한국이 싹쓸이 해온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규격화된 거 또는 소형 선박은 중국, 일본이 강점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정주영 전 저 명예회장님이 만들었던 그런 것이거든요. 왜 도크에서 만들어? 땅에서 만들지. 네. 이렇게 만든 것이 이런 대형 선박의 노하우를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미국이 전략 상선단 만들지 미 함정 이 건조를 개방하고 그러면 여기에 필히 따라다니는 것이 유지보수 정비라고 하는 MRO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먹거리예요. 이거는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소모품도 계속 들어가고 네. 이게 돈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배라는 것은 한번 만들 때 수주하는 건데 이 정비는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먹거리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앞으로 조선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2030년까지 초호황 사이클이 지속된다. 그러면 지금 2025년이니까 앞으로 적어도 5년 동안은 초호황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턴 어라운드 원년이에요. 흑자 그동안 계속 적자 보다가 이제 흑자 전환해서 흑자가 처음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앞으로도 5, 6년 동안은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 지금 좀 올랐지만 어찌 보면은 2025년을 본다면 좀 중후장대한 산업으로 네. 이렇게 짧게 끊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은 지수가 6개월, 9개월 이렇게 하락하는 장이었기 때문에 끊어치는 것이 맞았어요. 히트앤드런처럼 네. 이렇게 끊어치는 게 맞았는데 지금은 그냥 들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제일 좀 게으르게 투자하는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2025년이다. 사놓고 깜빡 잊어버렸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 올라 있어. 네.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이 관세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는데 그중에 특히 조선은 좀 지금 당장 사는 건 아니지만 눌리면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눌렸을 때 사자는 전략이지 결국 사기는 사야 한다. 조선주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뭐 지금 이슈 나오는 쪽 봐도 LNG나 뭐 MRO 관련해서는 모멘텀이 확보가 된 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내년부터 컨테이너선 수준을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뉴스도 있었어요. 뭐 우리 한옥사 파트너님은 관련해서 조선주나 뭐 조금 어떻게 보실까요?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약간 이럴 때는 좀 강심장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술을 약간 한 잔 더 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붙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맨정신에는 매수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이 조선주라 그러면 그렇게 종목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특히 들어갈 수 있는 달리는 말이 더 타기 쉬울까요? 원래 이제 강세장에서는 센 주식
네. 그 1등주, 대장주 이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후발주를 갖다 사는 것보다는 선발주를 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조선주도 나중에 가다 보면은 지금 LNG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도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본행제 같은 또 조선 기자재 같은 이런 쪽으로 이제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확산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이런 점들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다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주는 제가 볼 때 뭐 아직까지는 충분히 더 상승할 여지가 크지 않을까. 그 대사이클이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여력이 남아있고 기자재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확인해봤고 두 번째 이슈도 바로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트럼프 관세였죠. 추가 압박이 예상되는데 여기서 어떤 종목이 오를까요? 질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은요. 네, 중국의 추가 관세 압박 시 히토류 무기화가 예상이 된다. 결국에는 또 중국 이야기인 거죠. 뭐 빠르면 주말 내로 미중 정상회담이 잡힐 수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 결국에는 중국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이슈가 발생할 거란 얘기인데 히토류 가져오신 거 보면 김영덕 파트너실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네. 우선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분들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먼저 큰 폭은 아니지만 시행이 됐죠. 10% 직접 관세 발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먼저 시작을 했고 캐나다하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조율이 거쳐지면서 관세 부분들이 이제 철회가 된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전체적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뭐 이런저런 서로의 협력 부분들을 무시하고 철강 알루미늄 부분들에 대한 추가 관세 부분들을 이제 25%를 진행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자동차하고 반도체 업종 그 외의 업종에도 어떤 특혜를 두지 않고 전체적으로 모두 미국에 들어오는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 부분들을 진행하겠다. 그거를 뭐 하루 이틀 내로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주초 부분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상호 관세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이것 역시도 이제 월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이틀 내라고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발표가 되는 시점이 내일 새벽이 될 확률이 상당히 좀 높죠. 네. 상호 관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국에 부과하는 다른 나라의 관세가 있으면 직접적으로 미국도 동일한 관세를 부과를 해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라는 부분이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떤 FTA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비관세 적용에 특례를 적용했던 부분들을 무시하면서 관세를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로 트럼프 대통령 라인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중국에 대해서 현재 쿼터제 시행이라든지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 부분들을 막아주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 압박 부분들을 해줄 확률이 상당히 높고 특히나 이번 무역 분쟁과 관련된 관세 압박의 초점이 중국으로 잡혀 있다라는 부분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또 그리고 중국이 월요일 기준으로 미국에 대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15%까지도 관세 부분들을 늘린 부분에 있어서도 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언급 부분들을 크게 하지 않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시점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빠르면 새벽 기조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분들을 우선적으로는 시일을 좀 미루더라도 터뜨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야지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주말 안에 대화가 진행이 됐을 때 유리한 고지를 좀 선점을 할 수 있고 중국의 반응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처가 가능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새벽 기조로 다양한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에 대한 발표 부분들이 본물을 이룰 것으로 보이지만 거기에 핵심적으로 중국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 인상 부분들에 대한 예고를 해주기만 하더라도 지금 부분적인 히토리 품목에 대해서만 수출 제한을 걸었던 중국이 전방위적인 최첨단 반도체 부분들에 사용되는 쪽, 지금은 약간 이제 자동차 영역 부분에 사용되는 히토리에 대한 관세 부분만 진행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수출 제한 부분들을 처리한 부분인데 네. 전체적인 고성능 반도체 AI 시대의 필수적인
핵심 시투류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수출 제한 부분으로 중국이 나서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시투류 관련주들은 굉장히 강력한 상승 흐름으로 뭐 양자 관련주의 어떤 흐름 형식으로도 네. 재건 관련주의 어떤 시트 흐름으로도 큰 트렌드로 발전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다양한 또 이제 내수 방어주들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지금 이 무역 관세와 관련돼서는 중국이 포인트라는 거. 그래서 관련돼서 거기에 가장 연동돼서 트렌드화되는 것은 시투류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서 이전에도 전략을 드리고 한 번 정도씩 수익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드렸지만 네. 이번엔 조금 더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무역 분쟁 자체가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테마적으로 좀 움직이게 되고 큰 뭐 상승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좀 눌릴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중국과 관련된 분쟁이 커지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거는 전 세계적인 관세 부분적인 요소보다 중국과의 마찰이 커지면서 인플레가 확대되는 부분이거든요. 중국 기준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 부분들이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당장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면서 네. 이런 속도로 나온다면 인플레는 확대될 수밖에 없고 노동시장에 대한 실업률도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또 야간에 CPI 발표까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더욱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미국 인플레에 대한 확대 부담감, 미증시에 대한 부담감이 확대되면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주게 되는 부분들이고 시투류가 강세를 치게 되면은 전체적인 전방위적인 업종이 방어 섹터를 제외하고는 다 급락 흐름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에도 충격이 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중국도 같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증시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관세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은 뒤늦게 오더라도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보호무역. 뭐 이와 관련해서 조선방산 이외에 주목할 섹터는 어디에 있을지 자 일단 답은 어떻게 주셨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십니다. 체코 이야기 5호 6호기 수주 확정 기대감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 부분은 뭐 답을 안 해주신 우리 한옥석 파트너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원전 다시금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은 사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매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관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그 대상들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쪽으로 일단 이제 깔때기 효과가 나타나면은 매수 거치로 쏠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중소형주 쪽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이 약간 그런 시장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또 한 가지 시장의 특징을 보면은 그동안에 테마별로 빠르게 순환매가 이루어왔던 상태였습니다. 그 테마에 속한 종목들은 아무나 사들여도 수익이 나오는 상태인데 그럼 오늘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종목 장세로 전환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가 까다로워지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의 주도주에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맞는데 그 주도주는 우리가 앞에서 일단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네. 이런 쪽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면은 시장에서 소외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주로 중소형주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투자를 했을 때 보면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A를 선택하면은 A는 올라가지 않고 다른 게 B, C가 올라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다 보면은 자꾸 일단 뒤따르다가 일단 자꾸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나는 잘 가는 걸 샀는데 왜 하필이면 이거는 또 떨어져 버리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렇죠. 이런 경우도 또 생기고 내가 인간 지표가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일단 투자가 까다롭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미 지금 조선이라든지 방산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 사기가 참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제2의 또 조선주가 될 만한 것은 없느냐? 네네. 이런 또 질문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이 계시죠.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대상으로 저는 이제 원전을 갖다가 한번 꼽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이제 생각도 됩니다. 사실 우리는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쪽은 우리가 배제를 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십니다. 트럼프는 이제 관세를 가지고 칼날을 갖다 휘두르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맞는 종목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추풍 낙엽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대상이 바로 반도체라든지 대형 반도체가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못 가게 묶어 놓아 버리면은 상대적으로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이제 트럼프의 칼날을 피해 있는 것들은 오히려 지금 탄력을 받는 매수거치로 쏠리면서 탄력을 받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도주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주도주에서도 일단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어떤 다코스가 부각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면은 바로 이제 원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원전은 왜 관심을 둬야 되냐면은 사실 원전은 한미 간의 동맹 관계를 맺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트럼프도 이 동맹 관계를 깰 이유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고 이번에 지재권이 이제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번 체코 원전은 3월에 우리가 따내는 걸로 이렇게 되지 않느냐 됩니다. 5, 6호기죠, 그죠? 이 두꺼반이 5, 6호기를 갖다 따내면 그게 24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네. 이런 정도로 일단 봐야 되는데 이걸 따낸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동유럽 쪽에서 수주는 미국과 동맹 관계로 인해서 이제 수주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은 적지만은 그만큼 공동으로 진출해가지고 많은 물량들을 다 수주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큰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유럽이라든지 북유럽이라든지 그다음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물량을 다 따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조선주가 처음에 일어날 때처럼 이 원전도 그런 이제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트럼프의 위험에서 일단 벗어나지 못한 것들은 부담이 되지 않은 벗어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또 매수가 쏠릴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원전주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닌가 하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체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게 얼마 전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을 때는 소형 원자로 그렇죠.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소형 원자로는 이제 우리가 저비용으로 일단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고율이 적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매력이 있는 것이고 소형 원전이 또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번에 이제 AI, 네. AI에 의해서 일단 전력 소요가 많다 보니까 주목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더라도 소형 원전은 앞으로 군소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일단 확장돼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 대형 원전이든 소형 원전 다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갖다 이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이번에는 핵심은 네. 대형주에서 순환매가 도는 이 과정이고 주도주가 부각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대형 원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에서 우리가 보면은 두산 에너비리티라든지 한전기술이라든지 한전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류의 종목들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제2의 조선이 원전으로 보인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조방원이라는 키워드도 사실 시장에서 조금 들었던 얘기인데 오늘은 전력 관련주도 조금 괜찮은 반등을 보였거든요. 전력도 사실 뭐 수주나 미국 관련해서 꼽히던 섹터인데 이광희 파트너님 조방원 말고 조방변은 어떠세요? 이 변압기라든지 전력은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네. 그 전력 쪽은 제가 이따가 그 다음에 좀 그 추천주 할 때 말씀을 좀 드리기로 네네. 하고 오늘은 그거 말고 바이오 쪽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바이오는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2024년 기준으로 해서 2억 8천만 달러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해오는 양이 더 많아요.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의약품에서는 우리가 무역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은 의약품 부족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낮추려고 하고 가격이 높아져요. 의약품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바이오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 것은 중국이 의약품 원료를 대부분 장악하고 있거든요. 원료를.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약품은 약간의 어떤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석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바이오 쪽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수혜의 영역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영덕 파트너가 원자력 얘기하면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초반부터 원자력 관련주를 포트에 계속해서 좀 담아 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 관계상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 조금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쪽에서요? 네. 어, 지금은 안 보세요? 보고 있습니다. 네네. 보고 있는데 뭐 굳이 한다면은 중소형주 중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빠르게 변동성이 항상 나오는 게
한전산업이나 이제 서전기전 쪽이 좀 있을 수 있고 어. 극대형주로는 원전이면 아무튼 한국전력 쪽이 또 수혜분들이 될 수 있겠고 기자재 쪽으로 본다면은 뭐 BHI 같은 경우가 지금 원자력하고 기술적으로 조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자리가 좀 어느 정도 네네네. 와 있는지. 알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BHI 같은 경우를 좀 보면은 네, 갑자기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원자력 쪽은 뭐 반등이 이미 이제 2차 파동이 나오고 나서 중간 눌림이 나오고 나서 오늘 이제 슈팅 부분들이 한 7%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전 고점 돌파를 하겠다라는 이제 매수세들이 거래량과 함께 개입된 흐름 부분들로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원자력 쪽, 기자재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소형주에서는 이제 한전산업이 되는 부분들인데 뭐 다들 잘 아시는 종목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바닥 확인 이후에 한번 슈팅 분들이 나오고 나서 누르고 다시 반등 시도 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자력주들이 튄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서전기전은 생략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가장 큰 한국전력 쪽 부분들을 본다면은 사실 좀 크게 이슈화가 돼야지 이 종목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그 수급 모멘텀 부분들이 좋다 보니까 한번 튀면은 또 이런 식으로 요즘은 중대형주 같은 경우가 슈팅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깜짝 반등이 나온다면 23,000원까지도 한번 강하게 매수세를 외국인 기관과 함께 받아줄 수도 있는 종목으로 원자력주 쪽에서는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전 바이오까지도 살펴봤고 갑작스럽지만 또 김용돈 파트너가 짚어주신 종목들도 몇 가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 현문현답 이슈 탑3 모두 살펴봤습니다.